이제 됐어. 드디어 찾았다. 저녁 11시 47분, 어둠 속에서 50대 중반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수 이사가 두꺼운 파일을 품에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20년간 이 회사에 이사로 재직해온 그의 손에 들린 건 바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극비 계약서였습니다. 탁, 탁, 탁.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이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아니면 출퇴근길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행운이 가득 찾아갈 거예요. 누구세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꺼지고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김 비서님? 이 시간에 왜? 박 이사님, 그 서류 내려놔 주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김소영 비서, 평소 조용하고 예의 바른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위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뭘 말하는 거야? 나는 이 회사 이사로서 정당한 업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서류 내려놓으세요.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어요. 박 이사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김 비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이사한테 명령을? 저는 지금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소영이 한 걸음씩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녀의 발걸음에는 보통 비서와는 다른 마치 군인 같은 절도가 있었습니다. 너는 그냥 비서잖아. 회장님 커피나 타주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김소영이 잠깐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큰 착각이셨네요. 순간 박 이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미소 속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때문이었죠. 김 비서의 차가운 미소에 박 이사는 뒤로 물러서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전 그가 김소영을 처음 본 건 회장실 앞 대기실에서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회장님 비서로 일하게 된 김소영입니다. 당시 25살의 김 비서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죠. 차분한 성격에 완벽한 업무 처리 능력, 그리고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까지 박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 모두가 감탄했었습니다. 이런 인재가 왜 우리 회사에? 대기업들이 줄을 섰을 텐데 회장님께서 직접 선발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지금 그 김 비서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김 비서, 우리 대화를 좀 해보자. 이건 오해일 거야. 오해가 아닙니다. 박 이사님. 김 비서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녀의 자세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 이사는 급히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그가 가져온 서류는 혜성그룹과의 극비 합병 계약서였습니다. 이 문서만 있으면 경쟁사인 대한실업에서 50억은 거뜬히 받을 수 있었죠. 20년간 헌신했지만 승진에서 밀려난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김 비서 잘 들어.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회사가 나한테 뭘 해줬어? 20년을 바쳤는데 전무자리는 회장 조카가 가져가고 그것은 회사 기밀을 빼돌릴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이 박 이사를 압도했습니다. 너는 뭔데 나를 막는 거야? 3년차 비서 주제에. 주제요? 김 비서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그 순간 박 이사는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박 이사님, 제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시는군요. 뭔 소리야? 너는 김소영, 회장 비서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김 비서가 천천히 웃기 시작했어요. 박 이사는 무의식 중에 한 발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너는 대체 뭐야?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리죠. 김 비서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닙니다.
회장님의 특별 보안 담당자예요. 보안 담당자? 네, 회장님께서 직접 의뢰하신 특별한 임무가 있었거든요.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는 것 말이에요. 박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계획이 이미 발각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밤 그 배신자를 드디어 찾았네요. 박 이사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어요. 배신자라니 나는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것뿐이야. 정당한 권리요? 회사의 극비 문서를 빼내는 게 김 비서가 다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5cm 구두를 신고도 소리 없이 걷던 그녀인데 지금은 왜 일부러 발소리를 내는 걸까요? 김 비서, 이건 너도 알잖아. 회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래서 경쟁사에 팔려고 하시는 거군요. 뭐? 박 이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3년간 뭘 했다고 생각하세요? 김 비서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회장님 커피나 타주고 일정 관리만 했다고 보셨나 보네요. 그럼 뭘 한 거야? 박 이사님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전화를 받는지, 언제 회사에 남아있는지. 박 이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대한실업전략기획팀 김 팀장과 롯데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셨죠. 그건 어제는 같은 사람과 통화를 17분간 하셨고요. 통화 직후 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를 5개 피나 피우셨더군요. 박 이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비서가 말하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밤 11시 30분 경비원 교대 시간을 노려 회사에 들어오셨네요. 아니, 이게 무슨... 박 이사님. 김 비서가 갑자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비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박 이사가 뭔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흑! 박 이사의 손목이 뒤로 꺾이며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고통에 몸을 비틀었지만 김 비서의 손아귀는 쇠사슬처럼 단단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놔줘. 안 됩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박 이사의 손목을 제압하는 솜씨는 전문가 이상이었습니다. 너 대체 뭐야? 비서가 어떻게... 궁금하시겠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김 비서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해성그룹과의 합병 계약서, 정말 중요한 문서네요. 그걸 어떻게... 이 서류 하나로 우리 회사 주가가 30% 오를 수도 50%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박 이사는 이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박 이사가 손목을 비비며 일어섰습니다. 김 비서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김 비서, 아니, 너는 정말 누구야? 그보다 박 이사님, 왜 이런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김 비서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짜 궁금증이 섞여 있었어요. 왜냐고? 박 이사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20년이야, 20년. 이 회사를 위해 내가 뭘 안 했는데? 그래서요? 신입사원 때부터 밤낮 없이 일했어. 주말도 없고 가족과의 시간도 없이 오직 회사만 생각했다고. 박 이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뭘 얻었나? 전무자리는 회장 조카한테 가고 상무자리는 처가 빽있는 놈이 차지하고. 박 이사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왜 나만 계속 뒷전이야? 김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 네, 충분히 억울하셨을 거예요. 박 이사는 김 비서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뭔가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박 이사님, 이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데? 정정당당하게 해봐야 또 밀려날 뿐이야. 그렇다고 회사를 배신하는 게 답은 아니죠. 김 비서가 천천히 박 이사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위협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걸음걸이였습니다. 박 이사님도 아시잖아요. 이 서류가 유출되면 우리 회사 직원 3,000명이 어떻게 될지. 그건 박 이사가 말을 멈췄어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도 나도 살아야 하잖아. 50이 넘어서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까? 기회는 또 있을 거예요. 또 있을 거라고. 김 비서, 너는 아직 젊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박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들어봐.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야. 박 이사님. 김 비서가 잠시 멈춰섰어요. 뭔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박 이사님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매주 월요일 임원회의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 비서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이사는 우리 회사의 보물이다. 그 사람이 없으면 기술개발팀이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회장님이 그런 말을? 네, 항상 하세요. 그래서 전무자리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박 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무자리 얘기가 나왔다고? 네, 하지만 김 비서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뭐? 회장님 조카분이 갑자기 미국에서 돌아오시면서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밀려난 거구나. 아니요. 회장님은 지금도 박 이사님을 전무로 승진시키려고 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김 비서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박 이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회장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게 있어요. 박 이사님을 보호하라고요. 보호하라고? 나를? 네, 회장님께서 몇 달 전부터 눈치채셨거든요. 누군가 박 이사님을 이용하려 한다는 걸요. 김 비서가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대한실업에서 박 이사님께 접근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들은 박 이사님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승진에서 밀려난 불만, 경제적 어려움까지. 박 이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아? 대한실업 김 팀장, 그 사람 진짜 이름은 김재석이 아니에요. 뭐? 본명은 이상민, 산업 스파이로 유명한 사람이죠. 김 비서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 맞죠? 박 이사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맞아, 이 사람인데 산업 스파이라니? 지난 5년간 세계 회사를 망하게 만든 전문가이고 항상 같은 수법을 써요. 같은 수법? 불만 있는 내부 직원을 회유해서 기밀을 빼내는 거죠. 박 이사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용당한 거예요. 김 비서의 목소리가 안타까웠습니다. 박 이사님, 그 사람이 50억을 준다고 했죠? 어떻게 그것까지. 실제로는 5억도 안 줄 거고 서류만 받으면 연락을 끊어버리죠. 박 이사가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요. 김 비서가 다가와 박 이사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는 아직 넘기지 않으셨잖아요. 하지만 이미 회사를 배신하려 했는데 회장님께서는 이미 다 아세요. 뭐라고? 박 이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알고 있으시다고? 네, 한 달 전부터 아셨죠.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신 거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박 이사님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신 거죠. 김 비서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말씀이 20년을 함께한 사람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이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 비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박 이사님 전무승진건이 의결될 예정이에요. 정말? 네, 회장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조카분은 해외 사업부로 발령 나시고요. 박 이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배신하려던 바로 그날 승진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니. 김 비서, 아니, 당신은 정말 누구예요? 김 비서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꼭 알고 싶으시다면. 네, 알고 싶어요. 저는 회장님의 개인 보안 담당자예요.
비서일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고요. 보안 담당자? 네, 그리고 김 비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특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박 이사가 김 비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니 그녀의 자세며 걸음걸이 모든 게 평범하지 않았어요. 특수 훈련이라니 혹시? 저는 707 특임대 특전사 출신입니다. 박 이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707 특임대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가 아닌가요? 네, 여군 특전사였고 5년간 복무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왜 전역하고 여기서 비서 일을?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김 비서가 잠깐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전 중 동료를 잃었거든요. 그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런 일이. 박 이사가 고개를 숙였고 갑자기 자신이 한 일이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미안해요, 김 비서.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졌거든요. 김 비서가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회장님도 좋은 분이시고 동료들도 좋고 그런데 나는 박 이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그런 회사를 배신하려 했네. 박 이사님. 김 비서가 의자를 당겨 박 이사 옆에 앉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하지만 박 이사님 20년간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거 모두가 다 알아요. 김 비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근하시느라 집에 못 들어가신 날들,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신 모습들. 당신이 어떻게 해? 저도 3년간 지켜봤거든요. 박 이사님처럼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박 이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순간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 아니라 절망이었을 거예요. 김 비서의 말에 박 이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절망감. 저도 군대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자 동료들에 비해 평가받기 어려웠어요. 김 비서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남들보다 2배, 3배 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어요. 김 비서가 박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옳은 일. 박 이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옳은 일을 하셨어요. 박 이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비서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회장님이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김 비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마음이야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김 비서가 일어나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 서류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시겠어요? 박 이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던 서류가 이제는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어요. 네, 그럴게요. 그럼 저도 함께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함께요? 네, 끝까지 책임져야죠. 김 비서가 윙크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장난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김 비서님. 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천만에요. 이런 게 제 임무니까요. 박 이사와 김 비서가 함께 복도를 걸으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에 사무실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지애가 흘렀어요. 김 비서님,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707 특임대에서 비서까지 갭이 너무 큰데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김 비서가 빙긋 웃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죠. 군대에서는 명령과 복종의 세계였는데 여기서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니까. 그럼 어떻게 적응했어요?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 비서가 회장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첫 출근 날 제가 너무 딱딱해서 회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김 비서, 여긴 전쟁터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박 이사도 따라서 웃었어요.
회장님다운 말씀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배웠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을. 김 비서가 서류함에 문서를 정중히 넣으며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도 그런 분이세요. 나요? 네, 신입사원들한테 항상 따뜻하게 대하시잖아요. 야근할 때마다 치킨 시켜주시고. 박 이사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 건 당연한 거죠.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 두 사람이 다시 복도를 걸으며 나왔습니다. 김 비서님, 내일 임원회의에서 정말 제 승진 얘기가 나올까요? 확실해요. 회장님은 이미 결정하셨으니까. 그런데 만약 오늘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 비서가 멈춰서서 박 이사를 바라봤어요. 박 이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저는 오늘 야근하다가 박 이사님을 우연히 만났을 뿐이에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고요. 박 이사가 김 비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사실이니까요. 김 비서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 이사님은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계셨잖아요. 다만 무엇을 위해서였는지만 바뀐 거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두 사람이 함께 타면서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비서님, 혹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또 생기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확신해요? 박 이사님이 이제 알았으니까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이 박 이사님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동료들이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김 비서가 박 이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얼마나 귀중한지도요. 맞아요. 순간 제가 미쳤었나 봐요. 미친 게 아니라 힘들었던 거죠. 두 사람이 로비를 걸으며 나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행히 되돌릴 수 있었네요. 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건물 밖에서 박 이사가 김 비서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비서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네, 그럴게요. 박 이사가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어요. 김 비서님. 네.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할게요. 회사를 위해서. 김 비서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박 이사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요. 박 이사가 사라진 후 김 비서는 혼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회장님 전화였습니다. 네, 회장님. 소영아, 잘 끝났니? 네,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박 이사 상태는 어떤가? 많이 후회하고 계시고 진심으로 반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려왔어요. 다행이군. 2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정말 걱정이 많았어. 박 이사님은 좋은 분이에요. 다만 잠깐 길을 잃으셨을 뿐이죠. 그래,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고.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임원회의에서 승진 발표하면 놀랄까? 많이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럼 됐어. 수고 많았다, 소영아.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 비서는 다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47층 회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군 제대 후 방황하던 시절 회장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죠. 김중희, 아니 김소영 씨, 새로운 시작을 해보지 않겠나? 하지만 전 비서 업무는 배우면 돼. 중요한 건 마음이야. 그때 회장님이 했던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임원회의실에서 박 이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안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이 회의를 시작했고 김 비서가 회의록을 작성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수 이사의 전무 승진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이사가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승진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20년간 기술개발팀을 이끌며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다른 임원들이 하나둘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박 이사는 감격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더군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박 전무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이사가 일어서서 깊숙이 인사했어요. 김 비서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가 살짝 윙크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박 이사가 김 비서에게 다가왔어요. 김 비서님, 정말 꿈만 같아요. 축하드려요, 박 전무님. 어색하네요. 갑자기 전무라니. 김 비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김 비서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박 전무님이 받을 자격이 충분하셨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 이사는 이제 박 전무는 기술개발팀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전무님 정말 축하드려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인정받으셨네요. 후배들의 축하 인사에 박 전무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당 한편에서 김 비서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김 비서님은 정말 신기해요. 3년 만에 회장님 최측근이 되다니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김 비서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죠. 회장님이 그렇게 신뢰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오후에 박 전무가 김 비서를 찾아왔어요. 김 비서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사실 어젯밤 일로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김 비서가 고개를 기울였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박 전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죠.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생각이세요. 김 비서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707 특임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게 뭐예요? 김 비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신뢰요. 동료를 믿고 미션을 믿고 자신을 믿는 것. 신뢰. 네,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요. 박 전무가 깊이 새기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그 신뢰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 전무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했고 후배들을 더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김 대리, 이번 프로젝트 어때? 힘들면 언제든 말해. 괜찮습니다, 전무님. 오히려 재밌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 항상 건강이 우선이야. 기술개발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 전무는 직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었거든요. 전무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막내 사원인 이주임이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좋으셨지만 지금은 뭔가 마음이 열려 계신 느낌? 박 전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 달 전에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했거든요. 사람은 계속 변하고 배워야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저도 전무님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시각 김 비서는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소영아. 네, 회장님. 박 전무 어때? 요즘 어떤 것 같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요.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판단하면 안 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지. 박 전무님께서는 그 시련을 잘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모두 내 덕분이야. 그때 내가 아니었다면. 김 비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별거 없어요. 박 전무님 스스로 깨달으신 거죠. 겸손하기까지 하네. 회장님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아, 너는 언제까지 여기서 일할 생각이야?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아니, 너를 내보내려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김 비서를 바라봤어요. 너 같은 인재가 평생 비서로만 있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 비서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 뭘 배우는데?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을요. 김 비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군대에서는 명령만 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다르잖아요. 맞아. 기업은 사람이 전부지. 네,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지.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점심시간 김 비서가 카페 테라스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는데 박 전무가 다가왔어요. 김 비서님 혼자 드세요? 네, 오늘은 회장님이 외부 미팅이 있으셔서 같이 드실래요? 좋죠.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비서님은 요즘 어때요? 일이 많이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보람 있는 일이니까. 박 전무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혹시 후회한 적 없어요? 707 특임대를 그만둔 건? 김 비서가 포크질을 멈췄습니다.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그럼 후회되세요? 아니요. 김 비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의 저를 만든 건 그때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달 전 그 일 말이에요.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김 비서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박 전무님도 결국은 스스로 깨달으셨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20년간 회사를 사랑해 오신 분이 하룻밤 실수로 모든 걸 버리실 분은 아니니까요. 박 전무가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김 비서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박 전무님 같은 좋은 분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오후 늦게 김 비서가 회장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박 전무가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김 비서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박 전무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늦었지만 감사 인사해요. 받아주세요. 김 비서가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펜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건 안 하셔도 되는데. 제 마음이에요. 그 펜으로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기록하세요. 김 비서가 펜을 꺼내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뻐요. 잘 쓸게요. 그리고 김 비서님. 네. 앞으로도 저희 회사에 오래오래 계세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요. 박 전무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 전 그날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개 들어주세요. 우리는 동료잖아요. 김 비서가 박 전무의 팔을 붙들어 일으켰어요. 동료들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날 밤 김 비서는 펜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 달 전 그 밤이 생각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했던가요? 박 전무님은 그 위기를 잘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셨죠.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특임대에서의 상처를 안고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저마다의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는 거겠죠. 중요한 건 그 전투에서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인 것 같아요. 그로부터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박 전무는 이제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회사에 큰 이익을 안겨다 주었거든요. 전무님 축하드려요. 이번 프로젝트 대성공이네요. 다들 고생 많았어.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야. 박 전무의 겸손한 모습에 직원들이 더욱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김 비서님, 회장실로 오세요. 인사팀장이 김 비서를 찾아왔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회장님께서 급히 부르세요. 김 비서가 회장실에 들어가니 회장님뿐만 아니라 몇 명의 임원들이 더 있었습니다.
소영아 앉아. 네, 회장님. 갑작스럽게 불러서 미안하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회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고민이 깊어 보였거든요. 사실 우리 회사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 기회요?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말이야. 그런데 회장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회사를 대표할 특별한 인재가 필요해. 김 비서는 무슨 말인지 감이 왔어요. 혹시 자네를 미국 법인 설립 책임자로 파견하려고 해.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김 비서도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어요. 갑작스럽게 들릴 테지만 자네만한 인재가 없어. 인사 담당 상무가 말했습니다.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위기 대처 능력도 검증됐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으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게. 신중하게 생각해봐. 회장님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자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어. 그날 저녁 김 비서는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 비서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전무였습니다. 박전무님, 어떻게 여기까지? 소문 들었어요. 미국 파견 얘기. 박전무가 김 비서 옆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한 기회네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왜요? 망설이는 이유라도 있어요? 김 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박전무가 김 비서를 바라봤어요. 김 비서님, 7개월 전을 기억하세요? 7개월 전요?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 기회는 또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김 비서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김 비서님의 기회 아닌가요?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전무가 되는 것도 더 큰 책임을 지는 것도. 박전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비서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라고. 김 비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김 비서님도 옳은 일을 하고 계세요.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박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비서님이 없어도 이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7개월 전 그날 밤 덕분에 진짜 제 자신을 찾았거든요. 두 사람이 잠시 조용히 야경을 바라봤어요. 김 비서님. 네. 미국에 가시더라도 가끔은 연락해요. 그쪽 소식도 궁금하고.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박 전무님도 여기서 더 큰 성공 거두세요. 다음 날 김 비서는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결정하셨나요? 네, 가겠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에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좋은 결정이야. 하지만 보내기는 아쉽네.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 젊을 때 도전해야지. 회장님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미국에서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신뢰를 쌓아가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이곳은 항상 너의 집이니까. 2주 후 김비서의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회사 전체가 들썩였어요. 평소 조용했던 그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모든 직원들이 새삼 깨달았거든요. 김 비서님, 정말 아쉬워요. 미국 가서도 우리 잊지 마세요. 성공하시면 저희도 데려가 주세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김 비서도 감동받았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을 잊지 않을게요. 박 전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김 비서님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회장실 직원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7개월 전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김 비서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김 비서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김 비서가 손을 저었지만 박 전무는 계속했습니다. 김 비서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그날 밤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미국에서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김 비서님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삶을 찾게 될 거고요. 박 전무가 김 비서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김 비서가 눈시울을 붉히며 꽃다발을 받았어요. 박 전무님, 그리고 모든 분들. 저야말로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김 비서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건 임무 완수였다면 여기서 배운 건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었어요. 앞으로 미국에서도 그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자랑스럽게 대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소영이가 떠나는 건 아쉽지만 우리 회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걸음이기도 해요. 모두 김소영 법인장을 응원해 주세요.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김 비서, 아니 이제 김 법인장이 된 그녀가 깊숙이 인사했어요. 송별회가 끝나고 김 법인장은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정리했습니다. 3년간 앉았던 자리, 무수히 많은 업무를 처리했던 책상이 새삼 정겨웠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혼자 중얼거리며 서랍을 정리하는데 박 전무가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마지막 정리하시나 보네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박 전무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뭐예요? 기념품이에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작은 방패 모양의 기념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다른 사람의 영웅이 되어준다. 감사를 담아 박민수, 김 법인장이 감동받아 말을 못했어요. 박 전무님, 제 진심이에요. 김 법인장님은 제게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과분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영웅은 꼭 화려한 무공을 세우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박 전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도 영웅이죠. 김 법인장이 기념품을 소중히 안았어요. 미국에 가서도 항상 가지고 있을게요. 그리고 법인장님. 네. 혹시 미국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돕겠습니다. 든든합니다. 박 전무님도 여기서 더 큰 성공 거두시길 바래요. 이틀 후 인천공항에서 김 법인장의 출국을 배웅하는 자리에 회장님과 주요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소영아, 몸 건강하고 성공하길 바란다. 네 회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내가 해야지. 3년간 고생 많았어. 박 전무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법인장님, 미국에서의 첫 번째 프로젝트 성공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김 법인장이 출국장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7개월 전 그날 밤 절망에 빠진 박 이사를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때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김 법인장은 박 전무가 준 기념품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다른 사람의 영웅이 되어준다. 맞아요.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죠.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특임대에서 배운 강인함과 이 회사에서 배운 따뜻함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요. 1년 후 뉴욕 맨해튼의 한 고층 빌딩에서 법인장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미국 법인 설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미스 김, 오늘 오후 미팅 준비는 다 됐나요? 미국인 직원 제니퍼가 물었어요. 네, 모든 자료 검토 완료했습니다. 이번 계약 성사되면 우리 매출이 30% 늘어날 거예요. 김 법인장의 영어 실력은 이제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 직원들이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른다는 것이었죠. 김법인장님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으세요? 한국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거든요. 김법인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박 전무님과 회장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김법인장님, 대박 소식이에요. 박 전무님이 상무로 승진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올해 업계 1위 매출을 기록했답니다. 회장 비서실. 김법인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바로 박상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상무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곧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요, 법인장님.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미국 사업도 대성공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박민수, 그날 오후 미팅은 대성공이었어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와 3년간 총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축하합니다, 법인장님. 정말 대단해요. 직원들이 환호했지만 법인장의 머릿속에는 1년 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어요. 저녁 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던 법인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상무였어요. 법인장님, 지금 시간 괜찮나요? 네, 물론이죠. 축하드려요, 상무님. 고마워요. 사실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얘기요? 오늘 승진 발표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1년 전 그날 밤이었어요. 박상무의 목소리가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만약 그날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저는 없었을 거예요. 박상무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어떻게든 성공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절벽 끝에 있었거든요. 당신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법인장도 그날이 생각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극비 문서를 들고 있던 박 이사의 모습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그 한 번의 만남이 우리 둘 다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때 많이 배웠어요. 법인장이 창밖 뉴욕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거요. 그 용기를 법인장님이 제게 주셨어요. 아니에요. 박상무님 안에 이미 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두 사람이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나누는 대화였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법인장님. 네. 혹시 한국에 올 계획 있어요? 내년 봄에 본사 보고차 갈 예정이에요. 그럼 그때 꼭 만나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법인장이 웃었어요. 좋아요. 그때 미국 이야기도 많이 들려드릴게요. 기대할게요. 그리고 법인장님. 네.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박상무님 덕분에 용기 내서 미국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통화를 마친 후 법인장은 책상 서랍에서 그 기념품을 꺼냈어요. 박상무가 선물해준 방패 모양 기념품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다른 사람의 영웅이 되어준다. 1년 전에는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영웅이 되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절망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그런 작은 행동들이 진짜 영웅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자신도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법인장은 기념품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이 되자고. 다른 사람의 영웅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2년 후 봄이 오는 서울. 법인장은 약속대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미국 법인이 대성공을 거두며 이제는 아시아 총괄 법인장으로 승진한 상태였어요. 와, 정말 달라졌네요. 공항에서 법인장을 마중 나온 박상무가 감탄했어요. 2년간의 미국 생활로 더욱 당당하고 세련되어진 모습이었거든요.
박상무님도 완전히 다르신데요? 정말 상무다우셔요.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때요? 회사 구경부터 할까요? 좋아요. 얼마나 변했는지 궁금해요. 회사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직원 수도 2배로 늘었고 사무실도 새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장님, 어머, 이게 누구예요? 예전 동료들이 하나둘 나와 법인장을 반겼어요. 모두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성공하셨네요. 미국에서 대박 났다고 들었어요. 우리 회사 자랑이에요. 동료들의 축하 인사에 법인장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모두 여기서 배운 덕분이에요. 회장실에 들어가니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2년 만에 보는 회장님은 더욱 자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회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내 덕분에 우리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됐네. 고맙다. 저야말로 믿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박상무와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박상무님 솔직히 말해봐요.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박상무가 환하게 웃었어요. 일도 재미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2년 전 그날을 후회한 적은 없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박상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패와 실수가 때로는 가장 큰 선생님이 되거든요. 박상무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법인장님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미국에서 힘들었던 순간들. 법인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있었죠. 특히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때마다 2년 전 그날 밤이 생각났어요. 박상무님이 다시 일어서시는 모습을요. 법인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분도 할 수 있었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법인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는데 법인장님은 제 덕분에 용기를 얻으셨다니 참 신기하네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 두 사람이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인장님, 그때 저를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법인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박상무님은 언젠가는 후회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신해요? 20년간 회사를 사랑해 오신 분이 하룻밤 실수로 그 모든 걸 버릴 분은 아니니까요. 박상무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법인장님은 정말 사람을 잘 봐요. 아니에요. 그냥 믿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 사람은 결국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다음 날 법인장은 회사 신입사원들 앞에서 특별 강연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소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수와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신입사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707 특임대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곳에서는 실수가 곧 생명을 잃는 일이었죠. 하지만 여기 회사에 와서 배운 건 실수가 때로는 성장의 기회라는 것이었어요. 법인장이 박상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할 뻔했던 분이죠. 하지만 그분은 그 실수를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셨죠. 신입사원들이 궁금해하며 들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일하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예요.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법인장이 신입사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실수했을 때는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진정한 팀워크는 성공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한 신입사원이 질문했어요. 법인장님, 그럼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법인장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죠. 그날 저녁 법인장과 박상무는 다시 회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2년 전 그들이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정말 그래요. 2년이 20년 같아요. 법인장이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상무님,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년 전 그날을 바꾸고 싶어요? 박상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절대 바꾸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박상무가 법인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인장님도 미국에 가지 않았을 거고 저도 진정한 제 모습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죠. 두 사람이 조용히 야경을 감상했어요. 김 법인장님. 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서로의 응원군이 되어줘요. 물론이죠. 우리는 평생 친구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박상무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법인장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영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절망한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면서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영웅이 되는 방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은 일이 가득 찾아가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